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어, 유체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플루이드 키네마틱스라는 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유체역학에서 대부분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미리 공기역학의 이론을 다루기 전에 이 유체역학을 한번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밑에 그림은 이 야구공에 대해서 앞에 스모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뿌려져 있는 공간에 야구공이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스모크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연기가 앞쪽에서 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야구공이 현재 회전하고 있을 때 이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일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들어오던 유동이 여기 보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흐르다가 여기서 유동이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 위아래가 비대칭. 그리고 이 스모크 라인은 반듯하게 쭉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후류 쪽에서는 어느 순간 사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번져 확산되어 있는 이런 걸 이제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확산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유동현상을 수학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되면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훨씬 직관적으로 유동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동 가시화 플로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플로우 비주얼리제이션은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CFD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꼭 이런 가시화 형태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압력의 분포가 어떻는지 속도의 분포가 어떻는지 이걸 이제 벡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뭐 스모크 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시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우리가 뜻하는 의미에 따라서 스트림라인, 패스라인, 스트릭라인,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또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아주 미세한 가루를 주변에 뿌려서 그 가루의 움직임을 아주 고속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음, 어, 이 속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중에 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유체역학에서 참고하시고 이 우리가 흔히 유체의 속도 흐름의 방향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스트림라인입니다. 이 스트림라인은 커브인데 어떤 커브냐면 tangent to the instantaneous local velocity vector 속도 벡터에 평행한 커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트림라인이 여기에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 이 까만 선들이 다 스트림라인들입니다. 이 스트림라인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속도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어느 점에서 이 속도 벡터는 이 스트림라인의 평행한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림라인의 방향을 위치 벡터의 함수로 dr 벡터라고 했을 때 이 dr 벡터하고 속도 벡터의 크로스는 뭐가 될까요?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면 크로스하면 0이 되겠죠. 이게 속도 벡터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림라인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의 성분은
dx, dy, dz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도 벡터는 u, v, w를 성분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속도 벡터와 속도와 dr의 비율은 각 성분의 비율과 같다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까? 사인 법칙 할 때 많이 본 관계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림라인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은 우리가 어떤 튜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스트림라인이 1, 2, 3, 4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스트림라인을 통과해서 유동이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의 속도 벡터를 쭉 이은 선이니까 이 스트림라인 사이를 통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동은 이 스트림라인과 스트림라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튜브들을 튜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하나의 튜브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2번과 3번 사이의 유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유동이 요 사이에 하나의 튜브,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의 면적이 요 부분에서 넓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등고선을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간격이 좁으면 그 사이에 변화가 많고, 뭐 그것처럼 튜브가 넓어지면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그래서 스트림라인을 쭉 그려보면 속도의 방향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유량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떤 스트림라인의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한 점, 포인트 XY에서 이거의 기울기 dx분의 dy는 속도 벡터의 방향하고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고,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항상 모든 스트림라인 위에서 이 관계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정의를 하냐면 스트림 펑션, 싸이 스트림 펑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업 수학에서 얘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xy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전미분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d사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운드 x 라운드 사이 dx 더하기 라운드 사이 라운드 y dy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가 일정한 등고선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선을 찾습니까? 등고선이라는 얘기는 이놈이 사이 값이 주어져 있을 때 xy는 0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콘스탄트라는 얘기고, 이거의 전미분이 0인 선이 결국엔 등고선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0이다 라고 놓고 보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d사인은 0이고, 만약에 우리가 라운드 사이 라운드 x를 마이너스 v라고 두고 라운드 사이 라운드 y를 u라고 둔다면, 이렇게 둘 수 있는 어떤 함수 사이가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d사이 값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림라인은 사이 값이 콘스탄트인 선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이 사이라는 값의 변화는 제로다, 콘스탄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 유동을 표현하는 어떤 스트림 펑션을 알고 있다면 그 스트림 펑션을 각 방향으로 미분함으로써
우리는 속도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은 우리 공기역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자, U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Y고, V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X에 마이너스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도장을 할 때 스트림 펑션을 찾아낸다 라고 하면 이 벡터를, 속도 벡터를 하나의 스칼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나중에 편리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 표현을 이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 스트림 펑션에서의 스트림 펑션 값의 차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볼륨 플로 레이시 된다. 스트림 라인 사이에. 요거는 여러분들 유체역학 책을 보시고 한번 유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유량에 대해서 적분을 쭉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있고, 이 적분의 결과를 보시면 속도, 자, 유량이라는 것은 면에 대해서 V 벡터, 노멀 벡터, D 면적 A인데, 요 이제 2차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요거에 수직한 라인이니까 뭐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적분을 쭉 수행해 보면 이놈이 2-psi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스트림 펑션의 값이 크다, 큰 두 선을 생각을 한다면 우린 그 사이에 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키네마틱 디스크립션, 유체의 운동은 속도 벡터로, 자,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우리가 속도 벡터를 알면 유체의 운동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체가 어떤 하나의 작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요소가 있을 때 이놈의 운동은 크게 보면 트랜슬레이션, 즉 특정한 방향으로 그저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B처럼 회전할 수도 있고, 또 이 요소가 특정한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리니어 스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체 요소는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쉬어 스트레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유체의 운동은 어느 특정한 위치로 표현되지 않고 타임 레이스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앞에 우리 1장 얘기할 때도 했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압축력을 줬을 때 이 압축력과 균형을 이루는 위치까지 압축이 된 후에 멈추게 됩니다. 근데 유체는 힘을 가하게 되면 끊임없이 운동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운동을 우리는 율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자, 트랜슬레이션의 타임 레이스는 뭡니까? 즉 x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단위 시간당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걸 나타내는 양이 뭡니까? 벨로시티입니다. 속도입니다. 자, 유체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율을 우린 뭐로 표현합니까? 각속도로 표현하죠. 앵귤러 벨로시티, 라디안 퍼 세컨드. 시간당, 단위 시간당 몇 라디안씩 움직였느냐, 이걸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스트레인, 즉 단위 시간당 x 특정한 방향으로 얼마나 늘어났느냐, 스트레인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안다시피 스트레인의 정의는, 스트레인은 단위가 있습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본래의 길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는 그저 per second가 되고, shear strain rate은 shear strain의 율을 나타냅니다. 각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이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계식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살펴보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속도 벡터, 이건 뭐 각각의 속도 성분이 u, v, w인 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입자가 x, y, z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떤 하나의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요소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각형이 그대로 자기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이, 이 두 변이 어느 정도 회전을 했는지, 몇 라디안을 움직였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각속도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의미를 조금 정의를 해보면 average rotation rate인데 뭐냐면 to initially perpendicular line, 초기의 두 변입니다. 수직한 두 개의 변이 하나는 뭐 30도 돌고 하나는 20도 돌았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는 이 요소가 25도 회전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각속도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속도는 계산을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뭐와 같냐면 2분의 1 속도 벡터의 컬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jk로 쓰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u, v, w 이렇게 쓰고, 그래서 2분의 1 남고 i 성분을 구해보면 i 성분은 요 두 라인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w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z. 그리고 j에 대해서도 써보면 2분의 1 j가 되고 이게 순환 관계식으로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w 라운드 x. 그리고 k에 대해서는 앞에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될 겁니다. 자, 이게 3차원에서는 이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어떤 요소가 2차원 평면에서 유체 요소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속도 성분은 uv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w 하고 z 방향의 변화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w가 0이고 이건 z 방향 변화가 없고 z 방향 변화 없고 w 0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오직 남는 게 요 요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면은 z 방향, 이 각속도의 방향은 z 방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linear strain rate을 정의해 보면 단위 길이당, 자, time rate인데 증가하는 길이의 증가분 per unit length, 즉 단위 길이당 길이가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시간으로 변화한 양이니까 그놈도 속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이니까 속도, 즉 단위 길이당 길이의 변화율은 속도인데, 그죠? 유체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정도니까 그것을 x로 미분한 놈이 x 방향으로 유체 요소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나타내는 양이고, 입실론 yy, 입실론 zz는 이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각형 요소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요소는 incompressible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놈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체 요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뭐 라떼 같은 거 시키면 그림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그림이 위에 거품으로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
커피잔 위에 거품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어 주진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거품을 밖에서부터 커피잔을 저어서 바깥에서부터 회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놈이 그저 로테이션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느 한쪽 특정한 방향으로 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늘어난 채로 회전하기도 하겠죠. 이와 같이 유체의 속도 분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유체를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놈이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압축성이 없다면 이 사각형 요소가 만약 X방향으로 늘어났다면 Y방향으로는 줄어서 동일한 면적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방향으로 리니어 스트레인을 다 합친 건 뭐하고 같냐면 부피의 변화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부피의 변화율을 볼륨으로 나눈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방향을 에 대한 리니어 스트레인을 다 합친 놈, 이건 속도 벡터를 미분한 후에 합친 놈이니까 이놈은 뭐와 같습니까? 다이버전스와 벨로시티 다이버전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컴프레서블 유동인 경우에는 이놈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부피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이 결론은 우리가 지배방정식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라운드 로 라운드 t 다이버전스 로 v는 0이라고 뒀을 때 인컴프레서블이니까 시간 변화 없을 거고 밀도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컴프레서블 밀도가 일정한 유동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v가 0이라는 결론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죠? 자, 리니어 스트레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각속도도 그렇고 결국 속도 벡터를 미분한 양으로 이 유체 운동을 지금 우리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 요소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나타내는 shear strain rate, 이것도 마찬가지 그 앵귤러 벨로시티에 대해서 유도한 방식과 똑같이 유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 이 shear strain rate은 앞에서 우리가 shear 스트레스는 2뮤 입실론 ij라고 식을 썼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ij 자리에는 x, y, z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타우 x, y, 즉 2차원 면에서 shear 스트레스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2뮤가 있고, 자, 입실론 xy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x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뮤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될 텐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런 위쪽 판이 V로 움직이고 있고 아래쪽 판이 멈춰 있을 때 이 사이에 유동의 분포, 속도 분포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이 길이가 L이라고 합니다. 그럼 U는 L분의 VY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래쪽 판에 즉 Y가 0인 곳에서 shear 스트레스를 구해보라 라고 하면, 자, shear 스트레스의 정의에 따라서 타우 XY는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V의 속도가 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이 유동의 지금 벽에서의 shear 스트레스 타우 xy는 뭐가 되냐면 뮤 곱하기 자 u는 y의 함수입니다. 그죠? 그 라운드 u, 라운드 y는 살아남아 있고 라운드 v, 라운드 x로 표현되는데 v가 0이니까 이놈이 없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shear 스트레스는 점성계수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대입을 해보면 뮤 곱하기 L분의 V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꼭 속도 분포가 이 식처럼 Y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익형 위에서의 속도 분포는 익형 위에서 어떤 속도 분포는 XY의 함수로 표현될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속도 분포를 XY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 shear strain rate를 이용해 가지고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 표면이나 특정한 위치에서의 마찰력, shear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벡터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유동이 찌그러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의 텐서 형태로 표현하면 즉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스는 입실론 xx yy zz입니다. 그리고 shear strain rate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strain 변화 u를 rate를 나타내는 텐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로따로 써보면 식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 물리 현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앵귤러 벨로시티를 계산했더니 뭐 아주 큰 값을 가지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강력한 어떤 소용돌이 성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소용돌이 성분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키네마틱스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고급 CFD 결과를 뭐 가시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로부터 볼텍스의 어떤 3차원적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개념으로서 볼티서티 팩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벨로시티 팩터의 컬입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이 볼티서티는 벨로시티 팩터의 컬로 표현되고 앞에 정의에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앵귤러 벨로시티의 2배입니다. 그럼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앵귤러 벨로시티입니다. 볼티서티는. 근데 값이 2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이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볼티서티가 0이라는 얘기는 볼텍스 와동이죠. 그죠?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의 회전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낼 때 주로 볼티서티라는 와도 우리말로 하면 와류의 강도 그래서 와류의 강도라고 해서 와도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각속도인 거죠. 그리고 이 와도가 0이다. 볼티서티가 0이다. 이 얘기는 유동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메가 벡터가 0이라는 얘기고 오메가 벡터는 속도 벡터의 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0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속도 벡터를 가지고 컬을 구해봐서 0이 나오면 그 유동은 이로테이션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전하는 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익형이나 어떤 물체입니다. 익형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우리가 원방에서 프리스트림 자유류가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는 자유류가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물체로 인해서 유체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요 표면에서는 물체의 점성에 의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계층 내부에서는 속도 분포가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이 빨간 선이 하나의 경계층을 나타내는 유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물체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넓어져서 이 경계층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물체의 표면이 여기 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표면이 있고, 즉 경계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곳은 속도가 0일 거고, 경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유류의 속도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면에서부터 속도의 기울기가 있죠. 속도의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Y 이런 종류의 값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는 회전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스트레인도 존재하겠죠. 쉬어 스트레인, 쉬어 스트레인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찰력도 발생하고 유동의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경계층 내부에서는. 자, 마찰력이 발생하니까 서로 다른 마찰력이 발생하니까 우리 꼭팽이 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이렇게 자꾸 다른 힘으로 물체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놈이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경계층 내부 바운드리 레이어 내부 영역은 회전하는 유동이 되고 경계층 외부의 영역은 우리가 비회전 유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스마일맨을 이렇게 딱 놓았을 때 비회전 유동에서는 걔가 스마일맨 스티커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죠. 근데 회전하는 유동 내에서는 이놈이 이게 하나의 유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놈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소용돌이 성분들이 이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서 이 소용돌이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서큘레이션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의 정의는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적, 전체 면적이 S로, 캐피탈 S로 주어져 있는 어떤 면적 내에서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볼티서티죠. 그죠? 볼티서티 팩터를 요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볼티서티의 크기를 다 더했습니다. 이 더한 양은 그린 티어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영역의 테두리, 이 테두리를 따라서 속도 벡터를 이 유동이 속도 벡터 이렇게 되고 테두리의 벡터가 ds 벡터라면 그거에 따라서 속도 벡터를 다 내적한 놈을 폐곡선에 따라 적분을 한 양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바깥쪽 폐곡선의 속도 성분을 다 적분을 해서 한 양이나 이 안쪽에 볼티서티를 다 적분한 양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순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 감마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면적 내 안에 소용돌이 성분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이
만약 이 로테이션을 한 유동이라고 하면 서큘레이션은 당연히 모든 곳에서 볼티서티가 0이니까 서큘레이션이 제로가 되겠죠. 이 서큘레이션 개념은 사실 이 양력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걸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자, 어떤 익형이 이렇게 있고 이 익형 주변에 테두리를 잡았습니다. S를 잡았습니다. 이 테두리에서 속도 벡터를 다 적분한 거하고 볼티서티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이 흐름에 의해서 이 유동에 의해서 발생한 리프트 폴스는 밀도 곱하기 자유류 속도 곱하기 순환의 크기를 가집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환이 0이다. 즉 어디에도 회전하는 성분이 없다고 하면 양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순환이 생기지 않으면 양력도 없다. 얘기는 뭔가 회전하는 성분.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유입되는 성분은 감마가 0인 놈입니다. 즉, 뭐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볼티서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동이 이 물체를 지나면서 유동의 방향도 바뀌고 여기에서 경계층이 이렇게 생겨서 가지고 이 안에서부터 어떤 순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환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도 순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속도 벡터가 서로 다르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력은 서큘레이션은 무엇에 의해 생기는가? 물체 표면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 표면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의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예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뭐 하천이나 어떤 수로 안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속도 벡터를 쭉 측정을 했더니 속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Y 좌표 1,2 지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지점에서의 속도 벡터는 X가 1이니까 1i고 그 다음에 XY 곱한 것을 해보면 1, 2니까 마이너스 5j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속도의 크기는 1 더하기 5, 25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 26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자 1,2 지점에서 속도 벡터는 어떤 방향입니까? X방향 1이고 Y방향 5니까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대충 그리면. 이런 점들을 다 이은 선이 뭡니까? 이게 다 스트림라인입니다.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시간에 t가 0인 지점에서 딱 정사각형의 거품을 요 표면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놈이 0.5초 후에 저 거품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스트레인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이 찌그러지기도 하니까 그때는 shear strain rate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질 때 strain rate를 우리가 구하게 될 테고 또 이런 변화를 가지는 유동이 압축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구하면 됩니까?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유동은 회전하는 유동인가? 회전 성분을 갖고 있는 유동인가? 뭘 구하면 됩니까? 커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각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u를 x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2x가 됩니다. 그죠? 더하기 v를 y로 미분합니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편미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차원 유동이니까 이놈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해 봤더니 0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이 유동은 인컴프레서블 유동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움직여 갈 때 원래 처음에 면적이 어느 지점에서든 다 똑같다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은 회전하는 유동입니까? 2차원 유동이니까 볼티서티의 I 방향 성분, XY 방향 성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직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V를 X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U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0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놈은 마이너스 2Y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볼티서티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그저 2Y입니다. 그죠? 즉 Y 값이 크면 클수록 빠르게 회전한다는 얘기고 Y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회전이 작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 스트레인을 생각하면 라운드 U, 라운드 X가 2X고 라운드 V, 라운드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입실론, 즉 X 방향의 스트레인이고 이놈은 Y 방향 스트레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X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치에 있던 유선이 요소가 스트림라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X가 커지죠. X가 커지면서 이놈은 X 방향으로 쭉 늘어나게 돼요. 반면에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보면 Y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때 Y가 작아지고 있지만 그때의 Y 방향으로의 찌그러짐은 마이너스 2X, 즉 X가 커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찌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변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속도 벡터를 알면 우리가 모든 유동의 이 모든 운동학적 특성을 파악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공기역학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는 우리 유체역학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리지드 로테이션이라고 배웠습니다. B는 볼텍스라고 배웁니다. 자, 이 리지드 로테이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커피잔에다가 물을 부어 놓고 커피잔 중심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이 커피잔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유체 입자도 그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내부의 속도 분포는 커피잔 안에 중앙점에선 속도가 0일 테고, 그죠? 이놈이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있다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속도 분포를 R의 함수로 나타나는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테입니다. 그리고 R 방향, 즉 이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유선은 이와 같이 동그라미 모양이 될 테입니다. 원형 모양이 될 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원통 내에서의 어떤 유동이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R 방향 속도는 0이고 회전하는 방향, 세타 방향 속도죠. 세타 방향 속도는 오메가 R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표현해 보면 어느 점이 있을 때 회전의 중심점이 여기 오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R 방향의 속도는 UR이고 수직한 방향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U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U세타는 오메가 R, R이 커질수록 돌아가는 방향의 속도 성분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놈은 회전하는 유동인가 아닌가?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까? 제타로 제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앞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 공식에서 지금 2차원 유동이니까 R 방향과 세타 방향의 볼티서티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속도가 오메가 R이니까 RU 세타 자리에 넣으면 오메가 R 제곱이 되고, 이걸 R로 미분하면 2 오메가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티서티가 2 오메가의 값을 가진다. 즉 유체 요소 어느 지점에서든 2 오메가의 볼티서티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잔 안에 요 스마일맨 스티커를 딱 놨다면 이놈은 회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모양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즉 절대 좌표계에서 보면 스티커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얘가 2 오메가의 크기를 가지고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속도는 그냥 오메가와 똑같습니다. 즉 원통의 회전 속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볼텍스를 보겠습니다. 볼텍스는 뭐냐면 우리 태풍과 같은 거죠. 태풍이 있으면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 눈을 기준으로 유동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죠? 태풍 눈의 중심점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보시면 이놈은 이론적으로 회전의 중심이니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이 태풍의 눈 안쪽은 사실 리지드 로테이션과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 바깥쪽에서부터는 속도의 크기가 바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속도가 가장 빠를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속도는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때 속도 분포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회전하는 방향으로의 속도의 크기는 거리의 역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반비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론적으로 이제 요 태풍의 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볼텍스는 이와 같이 R이 0인 곳에서 무한한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유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마찰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속도 분포가 U세타는 R분의 K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볼티서티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RU세타 곱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상수를 미분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볼티서티는 0이 됩니다. 이 얘기는 볼텍스는 비회전 유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텍스라고 하면 유동현상을 볼텍스라는 것을 이름에서 보듯이 이게 볼티서티가 상당히 클 것 같은, 볼티서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기 때문에 이 스티커가 여기에 놓여지면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회전하지 않는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돌고 있는 운동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눈 안쪽은 리지드 로테이션이 될 테고 이 바깥쪽은 볼텍스의 운동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지드 로테이션은 회전 유동이고 볼텍스는 비회전 유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유동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로시 기억나십니까? 도로시가 이상한 나라로 갈 때
어떤 일을 통해 가게 됩니까? 태풍에 휩쓸려서 거기에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영화 어릴 때 제 기억으로 그 영화를 보면 집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소용돌이 주변에서 집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때 집이 어떻게 돕니까? 회전 유동으로 돕니까? 비회전 유동으로 돕니까? 또 예를 들어 또 이런 상황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명랑 영화 다 보셨죠? 명랑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 바다에 큰 소용돌이로 배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못 빨려 나가게 이래 당기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그때 배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음? 그걸 보시면 이 영화를 찍을 때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건지 안 타당한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영화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사실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달의 운동입니다. 달은 이 운동의 중심점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전을 합니까? 리지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볼텍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맨눈으로 달의 뒤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리지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달은 회전 볼티서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달의 운동은 볼티서티를 갖고 있고 그 볼티서티의 크기가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구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그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은 스스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왔다. 뭐 정설 아주 유력한 설로 아주 지구가 아주 활발한 그 내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큰 충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충돌로 인해서 달이 파생되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강력한 근거가 달이 회전 운동을 한다. 리지드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이런 유동의 특성을 우리가 이용해서 천문학에서 또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을 만들어낼 때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운동학을 이용해서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이 회전 운동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 볼티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이제 경계층 내부의 유동입니다. 경계층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동 특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션을 한 유동은 우리가 가정은 볼티서티가 매우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점성 유동의 영역, 즉 경계층 같이 어떤 점성의 영향이 경계층 외부처럼 점성의 영향이 없는 곳은 보통 비회전 유동이고 점성의 유동이 있는 곳은 로테이션 그 회전 유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점성 유동의 영향, 그래서 이 로테이셔널한 유동에서는 우리가 이식 많이 보셨죠? 자, 모멘텀 이케이션을 쭉 유도를 해보면, 모멘텀 이케이션을 쭉 변환을 시켜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쓰는 베르누 이케이션은 이놈이 0인 상태죠.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로분의 p 플러스 2분의 v 제곱 더하기 gz가 콘스탄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르노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베르노 이퀘이션이 성립하려면 볼티서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이퀘이션은 유효한데 어떤 경우냐면 점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로테이셔널 회전 성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은 지금 생략하고, 자, 이로테이셔널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이 유동이 비점성 유동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베르노이 이퀘이션을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비회전 유동이라고 해야 유동의 모든 곳에서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2학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로테이셔널 플로라는 과정이 우리가 이 공기역학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유도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우리 어떤 유동이 이로테이셔널 하다라고 하면 컬이 0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어진 식은, 이 식은 수학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어떤 스칼라 함수 f가 있는데 이 f에 델이 붙으면 뭐가 됩니까?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레디언트의 컬은 항상 0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도 벡터를 p라는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게 가정이 가능하다면 이 p는, 이 속도 분포는 항상 컬은 0이 되는 속도 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p라는 만약 함수가 있고 이 p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게 속도 벡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컬은 무조건 0이니까 속도 벡터를 p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유동은 무조건 이로테이션을 한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u는 어떤 함수 p를 그레디언트 구했으니까 라운드 x가 되고, v는 p를 y로 미분한 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 정의가 성립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이 유동이 비회전 유동이다. 왜냐하면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값은 항상 0이 될 거니까 비회전 유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p라는 함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함수가 비회전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p라는 함수로 나타낸 속도 분포가 속도 분포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된다고 하면 그 유동은 incompressible flow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그레디언트 p로 대입을 하면 이 놈은 이런 연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번을 미분한 양이니까 이 식을 우리 공학 수학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배웠죠. 자, 라운드 제곱 p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라운드 p 라운드 y 제곱은 0.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공학 수학 2에서 편미분 방정식 할 때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이그젝트 솔루션도 구해봤죠. 이거 구할 때 이제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 p는 뭐 xy에 대해서 뭐 sum, 뭐 a,
뭐 사인, 뭐 kx, sum b, 뭐 코사인, 뭐 ky, 뭐 이런 식으로 이그젝트한 솔루션들을 우리가 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답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약간 얘기가 약간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유체 유동을 표현할 때 어떤 유동을 p라는 함수로 내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위에 썼듯이 속도 벡터는 이놈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가 그레디언트고 그리고 이놈이 인컴프레서블이라면 저 p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어떤 속도 유동장이 나타내는 p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인컴프레서블이고 irrotational이란 얘기죠.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것하고 속도의 정의가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된다면 이놈은 irrotational이고 incompressib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뭘 다루고 있습니까? 복잡한 거 다 떼고 인비시드, 점성을 생각하지 않고 incompressible, 압축성도 생각하지 않는 유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유동을 다룰 때 그 유동의 이 식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P를 찾으면 그게 인비시드, incompressible 유동의 하나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를 우리는 벨로시티를 나타내는 포텐셜이라고 해서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여러분들 수학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생각할 때 어떤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분류합니까? 제일 먼저 1차냐, 2차냐 따지죠. 라플라스 방정식은 2차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뭡니까? 리니어냐, 난리니어냐입니다. 리니어입니까? 예,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P에 대해서 리니어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또 호모지니어스합니까? 호모지니어스합니다. 그죠?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리니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어떤 벨로시티 포텐셜이 이 식을 만족하는 만약에 포텐셜을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존재하고 또 이 식을 만족하는 또 다른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한 놈도 이 식을 만족하겠죠. 왜? 이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동장을 표현하는 어떤 벨로시티 포텐셜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찾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유동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옛날 사람들이 CFD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종류의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유체 즉 공기 유동 익형이나 물체 주변에서의 속도 분포를 찾아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전자기압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석 주변의 유동 뭐 이런 것들 자석이 있고 그 주변에 쇳가루를 뿌리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스트림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속도 벡터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스트림 펑션을 통해서 속도 벡터 UV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속도 벡터에 대해서 만약에 컬이 존재한다면, 컬이 0이라면 그거는 이로테이셔널 인컴프레서블 유동이 되겠죠. 그죠? 자, 스트림 펑션의 정의, 우리 앞에서 정의했듯이 u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y이고 v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x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볼티서티 2차원 유동이니까 볼티서티를 계산해 보면 이 2차원 유동이 k만 존재하고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뭐 거꾸로 썼네요.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u가 라운드 사이 라운드 y니까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사이에 2번 미분하고 라운드 y 제곱이 되고 여기 v 자리에 절식을 넣으면 더하기 라운드 사이 라운드 x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볼티서티가 제로다 라고 하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도 똑같이 이놈이 0이면 이 유동은 이로테이셔널이고 인컴프레서블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벨로시티 포텐셜에도 성립하고 우리가 이런 특징, 즉 이로테이셔널 인컴프레서블 유동을 우리는 포텐셜 플로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텐셜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 포텐셜 플로우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3장에서 우리가 익형 주변의 유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이 싸이가 스트림 펑션이 콘스탄트한 값은 스트림 라인을 표현하게 됩니다. 싸이가 일정하죠. 여기는 싸이1, 싸이1, 싸이2, 싸이2,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P가 벨로시티 포텐셜이 일정한 선을 우리는 이퀴포텐셜 등 포텐셜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은 서로 직교합니다. 이 직교하고 사인은 컨티뉴어티로부터 디파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0이다라는 것은 이로테이셔널을 의미하는 것이고 P는 회전성 이로테이셔널리티 그러니까 회전성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놈이 0이다 라는 것은 컨티뉴어티를 만족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실제 유동 문제는 그렇게 경계 조건이 쉽게 주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방정식도 수치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자,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매우 많이 쓰니까 까먹더라도 지금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와 같이 속도 벡터가 이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도록 그래서 P를 X로 미분한 놈이 U가 되고 Y로 미분한 놈이 V가 됩니다. 스트림 펑션은 이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된 것이고 U는 사이를 Y로 미분한 놈, V는 사이를 X로 미분한 놈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둘 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성립하게 되겠죠. 이건 또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R 방향 성분, 세타 방향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경우에 R로 미분한 놈이 레디얼 벨로시티가 되고 P를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분의 1을 구한 놈이 서컴퍼런셜, 즉 회전 방향 속도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유동을 어떻게 잘 찾았겠죠? 유동을 찾아가지고 이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는 2차원 유동에 대해서 싸이를 스트림 펑션을 구해봤더니, 즉 A 유동과 같은 이곳에 스트림 펑션을 구해봤더니 2R 제곱 사인 2세타와 같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싸이의 의미는 뭡니까? 유량의 의미죠. 2차원이니까 면적 나누기 시간이 될 겁니다. R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유체의 밀도는 10의 3승 1kg/큐빅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란 얘기죠. 고도의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이게 그냥 평면이란 얘기입니다.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A번은 가능하다면 벨로시티 포텐셜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리고 B번은 압력이 주어져 있다면 어느 1번 점에 압력이 주어져 있을 때 2번 점의 압력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림 펑션을 안다는 것은 속도 분포를 안다는 것하고 동일한 말이죠. 어떻게 정의됩니까? 자, 앞에서 이와 같이 정의되죠. 그죠? 자, 그래서 UR과 U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UR과 U세타를 알면 이거 또 벨로시티 포텐셜의 정의에 의해서 P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싸이를 미분해 가지고 UR과 U세타를 구하고 그걸 다시 적분 관계로 이용해서 P를 구하게 되면 A번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B번은 뭡니까? 벽에 점 1에서 압력이 주어져 있고 2번 점의 압력을 구하라. 이 압력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속도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가지고 압력을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됩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현재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는 유동이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회전하지도 않는 성분이니까, 그죠? 자, 회전하지 않는 성분이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그 전제는 뭡니까? if possible이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했는데 벨로시티 포텐셜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 함수라면 이 유동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한다면 이놈은 항상 이 관계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놈이 0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이 있다 라는 얘기는 이놈이 회전하지 않는다, 이로테이셔널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유동이 이로테이셔널 하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풀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림 펑션을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VR과 V세타를 구하면 정의에 따라서 R분의 1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 하면 이 정의에서 보시면 2R 제곱 사인 2세타입니다. 2R 제곱 사인 2세타입니다. 그냥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후에 R로 나눈 거니까
사인 2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 되고 2 나오고 r분의 1에서 4r 코사인 2세타가 되고 또 v세타는 사이를 r로 미분한 놈이니까 2r 제곱 미분하면 4r이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속도 성분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정의에 따라서 VR은 사이를 R로 미분한 놈이고 V세타는 P를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로 나눈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 VR이라는 놈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와 같은 값이죠. 그죠? 4R 코사인 2세타입니다. 그리고 P를 R로 편미분한 놈이 이 얘기니까 P를 구하려면 R로 적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적분하면 2R 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플러스 C가 아니고 세타로만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이걸 R로 편미분 해보세요. 그러면 세타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놈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 후에 V세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놈을 다시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P는 V세타 자 P가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는 V세타가 마이너스 4R 2세타 사인 2세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니까 이 앞에 두 놈은 똑같죠. 그죠? 그리고 R로만 적분되어 있는 놈이 있고 세타로만 적분되어 있는 놈이 있으니까 이 두 놈은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 함수가 모두 그냥 상수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그냥 상대값 그리고 속도 벡터 구할 때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무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로시티 포텐셜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게 정의가 되니까 이 유동은 이로테이셔널 플로우가 되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베르누 이케이션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르누 이케이션에서 P1과 P2에 대해서 문제에 주어진 것은 P1이 30kPa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P1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V1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미 우리는 속도 성분이 VR과 V세타가 위에 주어져 있듯이 4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R 사인 세타로 주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점 같은 경우에는 R이 1이고 세타가 0이죠. 그죠? 그걸 대입하면 1번 지점의 속도 알 수 있고 2번 지점의 속도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속도의 크기는 16R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고 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점의 속도 알고 2번 지점의 속도를 아니까 베르누 이케이션에서부터 2번 지점의 압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또 뭐 코멘트에 보면 이 사이를 4xy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와 같이 코너가 90도가 아니고 이게 특정한 어떤 알파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스트림 펑션 그 주변 이 내부에 이런 유선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속도 벡터를 하나의 함수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점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뭐 컬이 볼티서티니까요. 이걸 2차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 보시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또 하나 앞쪽에서 우리가 다뤘던 볼텍스. 자, 솔리드 로테이션은 볼티서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회전 유동이란 얘기고, 반면에 밖으로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볼텍스는 비회전 유동임을 우리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텍스 유동에 대해서는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라인, 스트림 펑션 모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자, VR은 0입니다. VR은 0인데 벨로시티 포텐셜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P를 포텐셜을 R로 미분한 놈이란 얘기고, V세타는 R분의 어떤 상수 C인데 이 놈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R분의 1 라운드 이와 같이 정의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이 식을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P, 라운드 세타는 그냥 어떤 상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P는 어떤 상수에다가 세타가 곱해져 있는 놈이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올 수 있습니까? R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R로 미분해보면 라운드 P를 라운드 R로 미분하면 이 앞쪽은 0이 될 테고 이놈은 dr, df가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fr은 그냥 어떤 상수가 될 겁니다. 상수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P는 C 세타로 표현될 수 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스트림 라인을 구해보면 사인은 어떤 상수에다가 로그 R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 펑션이. 요 위쪽에 있는 얘기는 이 C 상수값을 좀 물리적인 의미로, 자, 우리 앞쪽에서 서큘레이션은 어떤 폐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폐 곡선의 바깥 테두리를 따라서 속도 벡터를 다 적분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우리가 VR은 R분의 C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 테두리가 R분의 C고, 그죠? 이 적분을 해보면 속도 벡터는 R분의 C고, DS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DS는 요 요소의 요만큼이 DS겠죠. 그죠? DS를 요런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 DS라는 것은 R D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면 적분을 하는데 R분의 C, R D세타니까 C 곱하기 D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일 거고, 그죠? C D세타 이거 해보면 2파이 C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회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서큘레이션을 내가 안다고 하면 이 C라는 상수는 2파이분의 마이너스 감마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큘레이션을 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볼텍스, 자, 이와 같은 속도 특징을 가지는 볼텍스 유동은 이와 같이 벨로시티 포텐셜 스트림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텍스를 두 개 더한 유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 주변에 유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태풍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서큘레이션은 감마 1이고 이놈의 서큘레이션이 감마 2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점에도 어떤 벨로시티 포텐셜이 정의될 수 있을 거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정의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두 개의 태풍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유동을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P는 이 두 개를 더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들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볼텍스도 표현할 수 있고 주변에 다양한 여러 가지 유동들을 우리가 3장에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장의 내용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책에 있는 예제들을 쭉 한번 잘 따라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유체역학을 복습하는데 지금 3주 이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기역학 그리고 고속공기역학 그리고 유체 관련된 회전익기 공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